뭔가 남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는 그런 타입은 아니다. 내 몸을 다 이렇게 훑는 거야. 나 너무 당황했어. 그래서 제 가슴을 막 이렇게 막 터치를 하면서 다 이렇게 다 훑는 거야. 그러니까 저한테 그런 질문 많이 주셔요. 그러니까 저는 힘든 일이 없나요? 우울한 일이 없나요? 미팅할 때 이러고 다니세요? 약간 이런 식으로 저한테 말을 하시더라고요. 옷을 이렇게, 가방도 왜 이런 거를. 무례함 그 잡채, 이 잡채야.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즘 핫한 신상템과 제가 요즘 정말 잘 사용하는 최애템들로 함께한 Q&A 메이크업을 준비해 봤는데요. 생각보다 심오한 질문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과 정말 솔직한 속 터놓는 시간들 함께 봤으니까요. 다들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지금 바로 훈이 형과 함께 떠나볼까요? 하나, 둘, 셋, 호! 스킨케어 같은 경우는 제가 또 말이 많다 보니까 Q&A 답변하다가 스킨케어만 한 20분 할 것 같아가지고 지금 1차로 끝내주고 왔고요. 그래도 친구들이 궁금해하실 수가 있잖아요. 크림 스킨 사용했고, 앰플앤 요거 앰플 사용했고, 요번에 또 이거 선물로 보내주셨더라고요. 바이오 힐보. 저는 원래 콜라겐 크림이라고 하면 조금 무겁게 느껴지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얘는 생각보다 수부지가 써도 되는 그런 퀄리티의 그런 제품으로 나와가지고 요거는 제가 또 꾸준히 써볼 것 같아요. 어머나, 선크림 안 가지고 어머나 세상에. 제가 오늘 사용할 선크림, 얘는 식물나라 아이인데 제가 올리브영에서 내돈내산 했거든요. 요즘 매트 쿠션 같은 거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그럴 때 너무 텁텁하게 조금은 매트하게 약간 그 느낌 아시죠?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 얘를 기초로 깔아준 다음에 올리게 되면은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엄청 순하고 약간 수분 프라이머 바른 것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베이스 화장 찰떡같이 잘 안 먹는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랑 같이 사용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요렇게 친구들의 댓글, 제가 오늘 또 소개하고 싶은 댓글을 싸라르 갖고 왔는데요. 저는 솔직히 약간 가볍고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단답형? 약간 생각 안 해도 되는 그런 질문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 MBTI 뭐예요? 약간 요렇게 약간 문담 느낌으로. 근데 아니더라고요. 우리 친구들이 저랑 MBTI가 비슷한 건지 살짝 감성적이면서 한 번, 두 번 생각해야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요 영상을 겁나 미뤘어요. 괜히 뭔가 그런 거 있잖아. 가볍게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거야. 드디어 찍어. 어머, 이게 뭐마마 미쳤나봐. 마이크 다쳐 묻었어. 어머머. 그래서 너무 이게 영상이 진지해질까봐. 근데 또 친구들이 기다려주시더라고요. Q&A 대체 언제 올라와요? 너 티야. 제가 오늘 사용할 베이스는 사실 최애로 빠진 쿠션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가 아직 미출시 제품이어가지고 오늘 사용하진 못하고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진짜 미쳤어. 웨이크메이크 신상이 나와가지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렇게 두 개거든요. 저도 아직 써보지는 않았는데 22호 뉴트럴로 통일. 저의 이제 평상시 텐션 그런 질문들, 그리고 이제 영상 속으로 저의 긍정적인 기운들이 많이 이렇게 전해진다. 그래요? 너무 기분이 좋은 댓글들 사실 매 영상마다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카메라가 꺼졌을 때도 그런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MBTI 관련해서도 많이 물어봐 주시는데 저는 MBTI가 너무나도 충격적이게 E가 아니라 I입니다. 저는 인프제고요. 저의 평상시 텐션은 물론 지금 같은 이런 텐션도 분명하게 있지만 이 정도의 텐션은 아니고 조금 차분함이 많이 섞인 장난이 많다. 실제로 이러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저를 싫어하지 않을까. 그럼 일단 쿠션부터. 오, 근데 함침 엄청 단단해. 오. 근데 얘네 엄청 촉촉해졌다, 더. 뭐야? 이거 원래 기존 버전이 무기자차였죠. 그래가지고 촉촉함이 많이 없어졌는데 근데 얘는 왜 무기자차 같은 느낌이 안 나지? 이렇게 일단 두드려볼게. 완전 촉촉해졌는데 미쳤는데? 근데 이 냄새 특유가 파운데이션 약간 쿠션 냄새 나긴 난다. 조금 진정 잘해줄 것 같은 그런 향이 나거든요. 그리고 얘가 함침을 단단하게 만든 이유가 있네. 엄청 잘 먹어요, 이 제형을. 나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나 오늘 신상템 아니고 Q&A인데 여튼 그래서 평상시에는 하이텐션 거의 아니고요. 아무래도 저는 친구들도 잘 안 만나고 저는 일만 하거든요. 진짜 일하는 시간이 저희 24시간 중에 거의 한 23시간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친구들은 1년에 한 2번 만나나? 그러니까 각 저의 모임이라고 하긴 그룹이 있잖아요. 그룹별로 한 2번 만나면 진짜 많이 만나는 거고 그 외에는 저는 또 친구랑 같이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거의 만나지 않고 혼자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샤넬이랑 시간 많이 보내고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하이텐션일 수가 없어. 집에서 혼자 있을 때 하이텐션이긴 물론 하이텐션일 때 있다. 샤넬이 앞에서 막 춤추고 밥 먹을 때 막 이렇게 신나하고 TV 볼 때 막 하고 노래 부르고 이런 거는 있지만 어머, 나 하이텐션인가? 제가 지금 혼자 있을 때 모습을 생각해봤거든요. 하이텐션 맞는 것 같아요. 나 약간 요래 혼자 있을 때. 근데 친구들 있거나 약간 낯선 사람들이랑 있을 때는 낯가림이 조금 심한 편이어서 사실 낯가리고 싶어 해서 그러니까 영상 속에 나로 안 봤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거야. 나 그렇게 쉽지 않아. 약간 요런
나 뭔 소리 하는 거야. 뭐 Q&A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도 있어요. 그러니까 영상 속에서 저를 너무 가볍게 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나는 그런 면만 있는 게 아닌데 라는 생각으로 단면적으로 보이지 않기 위해서 낯가리는 척도 하고 그럴 때도 있기는 해요. 사실 낯가림이 없다 이게 아니라 그렇게 한다 할 때도 있다. 근데 이거 쿠션 잘 나왔다. 기존에 있던 그 쿠션이 맞아? 이렇게 찰떡같이 바뀔 수가 있다고? 이거 근데 기존 거를 막 소름 끼치게 마음에 들어 하셨던 분들 있으세요? 저는 아니어가지고. 근데 그거 마음에 들었던 분들은 아쉬울 것 같은데? 요거 아니다. 죄송해요. 웨이크메이크 비건 클린 순수 커버 쿠션 나 요거랑 헷갈렸어. 이거 진짜 잘 나왔다. 그리고 색상도 너무 마음에 드는데? 그러니까 22호 컬러가 요렇게 빠지기 쉽지 않은데 예쁘게 빠졌어. 그러니까 23호 쓰는 분들이 화사하게 쓸 수 있을 정도? 컬러 너무 잘 나왔고요. 이 카스테라 퍼프랑 이 제형이랑 너무 잘 맞아. 그러니까 이 벌집이 라네즈가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라네즈도 이번에 리뉴얼이 되면서 이 쿠션 퍼프랑 잘 맞게 제형이 조금 촉촉하게 바뀌었는데 라네즈 네오 쿠션이랑 뭔가 비슷하면서도 그 안에 약간 V&A, 바닐라코 그런 느낌이 조금 더 들어간 것 같아. 약간 뭉개지듯이 발린다? 뭉개져라 이게 아니라 곱게 가루들이 이렇게 발리는 느낌이 있어요. 괜찮은데? 그 다음에 저한테 이제 야자수 생존 신고 좀 해달라. 야자수 기다리다가 기절하겠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 제가 사실 춤에 한참 이제 슬럼프가 왔을 때 먹방 브이로그에 또 꽂혀가지고 훈이형 채널에서 하다가 조회수가 점점 잘 나오는 거예요. 막 10만에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근데 저는 하루아침에 뷰티 유튜버로 자리 잡은 게 아니라 정말 미친듯이 일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쌓아 올렸는데 나의 요 남자 뷰티 유튜버란 타이틀이 점점 먹방 뷰티 유튜버가 되어가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먹방이 내 콘텐츠를 잡아먹는 느낌이었어. 조회수도 그렇고 뷰티 콘텐츠가 조회수가 점점 반토막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사실 먹방 채널을 분리한 게 먹방을 막 이렇게 더 본격적으로 하려고 분리한 건 아니었고 이 뷰티 채널을 살리고 싶어서 그랬어. 그래서 분리를 했는데 제가 또 이 뷰티 채널 성장을 그 누구보다 진심으로 바라다 보니까 근데 파운데이션 뭐야? 왜 이렇게 잘 펴 발라져? 어쩌다 보니 야자수를 저렇게 방치를 해놓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말했지만 저는 하루 종일 거의 일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유일하게 휴식 시간이라고 느끼는 게 나의 이제 취미생활, 휴식생활 그게 맛있는 거 먹는 건데 그 시간을 뭔가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촬영을 멈추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배달 음식을 안 시켜 먹어서 촬영을 안 한다 이거는 사실 아니고 너무 잘 시켜 먹고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조금 멀리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이사를 곧 앞두고 있어가지고 이사를 하게 되면은 그래도 한 달에 한두 개라도 꼭 찍어볼 수 있게 노력을 할게요. 제가 올해 안에 무조건 생존 신고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파운데이션 컬러가 조금 더 화사하네요. 근데 이거 파운데이션 진짜 얇게 발린다. 기존에 있던 그 파운데이션도 제가 추천을 했었잖아요. 사실 광고 거절템이었거든요. 제가 이제 영상 속에서 친구들에게 추천을 했지만 그게 작년에 12월에 이제 후니언픽 파데 2022년 원픽이다 요렇게 약간 소구해 주시길 원해가지고 원픽? 뭔가 제품은 좋았지만 내가 그 정도로 꽂혔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면서 거절을 했었던. 근데 이번에 진짜 잘 나왔다. 그러니까 웨이크메이커가 2023년이 뭔가 미친 것 같아. 팔레트도 그렇고 립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퀄리티가 어떻게 이렇게 한 번에 좋아질 수가 있나. 그리고 모델도 허연지님이잖아요. 너무 찰떡이야. 그러니까 웨이크메이크랑 진짜 인간 웨이크메이크다. 약간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그 다음 질문. 샤넬이 산책 좋아하나요? 너무 좋아하고요. 그러니까 저한테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알아보는 게 좋은지 지나치는 게 좋은지. 저는 사실 알아봐 주시는 것도 상관없고 지나쳐 주시는 것도 그러니까 산책을 할 때 풀매를 하고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근데 또 알아봐 주시면 너무 감사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러다가도 지나가 주시면 또 지나가 주시는가 보다. 딱 그 정도. 그리고 친구들이 알아봐주면 솔직히 느껴지거든요. 저렇죠? 약간 이런 느낌 반응들이 항상 있어. 가끔 산책 가다가 훈이 형님이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제가 막 모자를 푹푹 눌러 쓰고 오늘따라 자신감이 없어 보인다. 그러면 살짝 훈이 형 저렇구나. 오늘 상태 별로구나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한테 패션 뭔가 이렇게 폴짝폴짝 뛰면서 제가 가끔 1년에 한두 번씩 제가 패션템을 소개해드리긴 하는데 그럴 때 저의 모습과 텐션들이 너무 자연스럽고 좋다. 그러니까 저도 패션을 진짜 너무 하고 싶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저의 주 시청자분들이 여성분들인데 제가 막 남자 이렇게 패션템을 추천할 때 좋아하시지는 않을 것 같은 관심사가 좀 다를 것 같은 느낌이어서 안 했는데 그래서 남자 채널을 팔까도 고민을 했는데 사실 저는 남자친구들이 썩 좋아하지 않는 유형의 아이잖아요. 그러니까 편견 속에 갇혔다 이런 느낌보다 제가 학교 다닐 때부터 남자친구들이 저를 막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어요. 성격이 잘 맞진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호감이
사람이 아니다. 뭔가 남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는 그런 타입은 아니다. 그래가지고 하려다가 안 했고, 패션은 제가 가끔씩 뭐 잘산템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스카스카 해가지고 이사 가면 또 영상으로 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션에 다양한 것들이 있잖아요. 뭐 액세서리도 있고 뭐 모자도 있고 막 이렇게 티셔츠 우리 또 뭔지 아시죠? 그래서 초학 때에서 피부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 근데 파운데이션이 미쳤어. 쿠션도 솔직히 예쁘거든요. 근데 파데가 진짜 근데 컬러 차이가 이렇게 심할 일이야? 이쪽은 약간 선분홍빛, 그러니까 복숭아 치트키 이런 느낌이면 이쪽은 23호 분들이 살짝 더 화사하게 쓸 수 있을 정도. 뭔지 아시겠죠? 그럼 이제 눈썹, 어머! 이제 또 Q&A에 집중할 타이밍이 왔어요, 친구들. 아니 나 근데 나 너무 기분 나쁜 일이 있었잖아요. 지금 요거 일단 갖고 올게요. 영상 이렇게 올리다 보면은 제 성별에 관련 흔히 언닌 남자예요, 여자예요? 솔직히 이런 거 달릴 때 처음에는 그냥 웃어 넘겼거든요. 내가 진짜 겁나 이쁜가 보다. 그 정도로 헷갈려? 뭐야?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게 실제로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고 솔직히 처음에는 그냥 웃어 넘겼는데 이게 쌓이고 몇 번 반복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에 제가 예민해질 거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기분이 나쁠 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어머 잠깐만 눈썹 그리면서 할게요. 제가 저번 주에 일본 여행을 다녀왔는데 어느 항공사라고는 얘기하지 않을게요. 근데 너무 기분 나쁜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공항 검색대를 지날 때 사실 지난 여행에서도 아니 내가 막 이렇게 눈에 반짝이라도 올리고 요랬으면 아무 말도 안 해. 근데 그때 그러지도 않고 진짜 민낯이었거든. 찐 민낯. 그 상태에서 저한테 이제 남자분이 이거 하실 때 남성분이시죠?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그때 뭐지? 진짜 이쁜가? 이렇게 웃어 넘겼는데 이번에 공항 검색대를 지나는데 여성분이 이렇게 해주시는데 그냥 이렇게 삐비비비빅 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을 다 이렇게 훑는 거야. 나 너무 당황했어. 그래서 요즘 뭐 공항이 이렇게 빡센가? 저는 해외여행을 많이 가보지 않았으니까 제 가슴을 막 이렇게 막 터치를 하면서 제 배 그리고 중요 부위까지는 아니지만 그 옆에까지 막 허벅지부터 발목까지 다 이렇게 다 훑는 거야. 기분이 진짜 뭐라 해야 돼. 여튼 그랬는데 제 뒤에 이제 친구가 있었는데 친구가 자기는 그런 거 안 했다고 지금 뒤돌아보니까 여성분들만 그렇게 검사하는 것 같다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약간 기분이 너무 나쁜 거야. 그러니까 저를 헷갈릴 수는 있다고 생각? 사실 근데 헷갈리나? 실제로 누가 100명한테 물어봐도 남자 아닌가? 그랬는데 어쨌든 공항 검색대에서 몸을 훑는 거는 조금 다른 경우잖아요. 그냥 헷갈리는 거랑 다른 거잖아. 그랬다면 나한테 물어봤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분은 뭐 고의는 아니겠지만 당연히. 그래서 몸을 훑었는데 처음에는 그냥 갈 때는 웃고 넘어갔거든요. 근데 그때도 좀 기분이 나빴어.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 수치스러운 거야. 모르는 사람이 내 몸을 그냥 이렇게 뭔가 검색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진짜 그 터치가 계속 생각이 나면서 여행 돌아올 때까지 기분이 약간 솔직히 수치스럽고 더러운 거야. 그러니까 그럴 의도가 그분은 없었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공항 검색대 하기 전에 성별을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한번 물어봐 주시기라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튼 하루에도 진짜 3-4개씩은 달리는 댓글들이 있거든요. 딱 2가지가 있어요. 방탄진님 닮았어요? 남자예요. 죄송합니다. 남자예요, 여자예요. 지금까지 유튜브 하면서 진짜 몇백 개씩은 다 받은 것 같아. 그래도 이제 저 혼자 또 기분 좋아지려고 방탄진님 또 얘기해봤고요. 솔직히 엄청 닮지 않은 거 저도 알거든요. 얼굴이 닮았다 이런 게 아니라 약간 전체적인 실루엣? 이것도 안 닮았죠. 이게 약간 그런 게 생긴다니까. 왕자병이 생길 수밖에 없어, 유튜브를 하다 보면. 제가 유튜브를 하지 않았으면 방탄진님 닮았다는 얘기를 어디서 듣겠어요. 근데 유튜브를 하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봐주시다 보니까 그런 얘기도 듣고 참 좋아요. 그리고 간단한 질문. 주량이 어떻게 되나요? 춤은 왜 안 추시나요? 춤도 제가 이사 가면 출 생각이고요. 왜냐면 학원을 다녀야 되는데 이제 부모님이랑 집이 더 가까워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샤넬이를 맡기고 갈 수가 있어서 이제 다시 다닐 거고, 지금은 그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샤넬이를 혼자 있게 하고 싶진 않아요. 이사 가면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럼 이제 진지한 살짝은 딥한 얘기로 넘어가 볼까 해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거를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유튜브를 어떻게 하다가 시작을 했는지. 이제 최근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직업으로 유튜브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저한테도 그렇게 시작을 하신 건지 이런 질문들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시작할 때만 해도 유튜브라는 이렇게 직업 자체로 인식을 되는 그런 것도 아니었고 그냥 진짜 취미생활 같은 그런 거였어요. 저 또한. 그래서 저의 풀스토리는 그동안 너무 많이 했어가지고 그건 잠시 접어두고, 여튼 저는 취미생활로 시작을 했는데 점점 하다 보니까 욕심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댄스 커버도 했었고,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게 메이크업이다 보니까 메이크업을 시작을 하면서 저는 사실 영상을 찍으면서 처음으로 색조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화장도 좀 배우러 다니고 샵에도 가보고 이러면서 스킬들을 조금씩 이렇게 딱 습득을 해가지고 지금은 그래도 많이 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간중간 힘들 때도 너무나도 많았죠. 지금도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는 뭔가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전문가가 아니야. 그래서 오히려 이런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친구들한테 조금 더 화알못의 관점에서 설명을 해줄 수도 있고 우리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을 조금 더 빨리 캐치하면서 그걸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해 보일 수 있는지에 대한 포커스를 저는 두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랑 영상에 차별화가 있다면 바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여튼 저는 직업적으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 하기 싫은 일이 있지만 해야 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시는지. 팔레트는 요거 쓸게요. 여쿨라분들 당장 구매해. 베이스랑 요거 섞어서. 저는 오히려 일을 안 할 때 더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떤 스트레스냐면 평상시에 이제 일이 많다 보면은 생각할 여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에 쫓기다 보니까 스케줄 계속 확인해야 되고 막 일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런 깊은 고민을 못 하는데 저는 잡생각 그리고 깊은 생각 이런 거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일을 조금 많이 잡아두는 때가 오히려 마음은 더 편한 것 같아. 근데 또 그러다 보면은 일이 하기 싫을 때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저는 제 이름을 걸고 하는 일이고 저한테 주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거를 설렁설렁 대충대충 하고 싶진 않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일을 직업적으로 접근을 하지 않아서 그런지 근본적으로 저는 그냥 이 일을 사랑해요. 이 일을 하면서 느끼는 행복감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냥 그거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붙잡고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 일을 그만두는 순간이 온다면 막 이게 막 제 채널이 막 이게 점점 조회수가 안 나와서 혹은 직업적으로 막 이게 돈이 막 안 돼서 이런 느낌보다는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느끼는 그런 힘듦이 내가 이 일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크게 이렇게 돼버리면 그러려나?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 일을 너무 좋아하기는 해요. 나는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촬영하는 것도 너무 재밌고 친구들이랑 소통하는 것도 너무 재밌고 메이크업 내 얼굴에 막 이렇게 하는 것도 너무 재밌고 다양한 제품 써보는 것도 오늘 이 일을 너무 좋아해요. 사랑해 진짜. 그래서 결론, 어떤 마음가짐으로 버티냐. 마음을 먹지 않는다. 일에 치인다. 생각을 하면 더 힘들다. 저와 같은 분들이 있다면 집중해주세요. 생각을 멈춰주세요. 그리고 가장 큰 거는 샤넬이 보면 돼요. 샤넬이 보면 힐링이 돼서 힘들지 않아. 그리고 정신이 번쩍 들어요. 약간 그 부모의 마음이라고 할까요? 내가 여기서 일을 그만두면 어떡해. 나 우리 샤넬이 먹고 싶은 거 다 먹게 해주고 싶고 샤넬이 하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다 해주고 싶은데 아직은 샤넬이한테 못 해준 게 너무 많아요. 여기서 안 돼. 멈출 수 없어. 약간 이런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 요거 펄 갖고 와가지고 눈두덩이. 그 다음에 저한테 언제 쉬냐는 질문도 진짜 많더라고요. 그리고 텐션 높게 촬영하면 안 힘드세요? 근데 너무 힘들죠. 저 촬영하고 나면 진 빠져요. 그러니까 이게 억텐은 아니거든요. 근데 제일 친한 친구들이랑 저 만나고 와도 집에 오면 거의 쓰러지다시피 해요. 약간 그런 느낌인 거지. 친구들이랑 수다 한바탕 2-3시간 동안 이렇게 쉴 틈 없이 지금 수다 떨잖아요. 이러고 이제 딱 끝나면 뻗어. 근데 또 할 일이 있다 보니까 그거 일하면서 입을 꾹 다물고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해주시면서 저에 대한 걱정도 해주셔서 나 진짜 울컥했어.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랑 저랑 엄청 오래됐잖아요. 이제 8년 넘게. 물론 이제 뭐 저랑 만난 지 2-3년밖에 안 된 친구들도 있지만 저의 20대 초중반부터 시작해서 지금 30대 초반이니까 긴 시간을 오래 할수록 저는 친구들을 뭐 직접 본 적은 있지만 모든 분들은 뵌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마음 한켠으로는 너무 응원하고 있고 이 영상을 지금 뚫고 나가서 나를 봐주고 있는 친구들이 정말 모든 일이 잘 되고 항상 행복했으면 좋겠고 항상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을 맨날 이렇게 담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 내 진심이 이렇게 담겨도록. 그렇습니다. 진짜 요거 한 번 더 해가지고 이렇게 걱정해주고 응원해주는 댓글 보면 너무 힘이 나고 그러니까 이런 댓글 보면 또 내가 유튜브를 진짜 오래 하지 않을까 이런 친구들이 계속해서 남아있을 것 같은 느낌이라서 진짜 나도 응원하고 진짜 사랑해 친구들. 그 다음에 요거 갖고 와서 음영도. 그 다음 질문은 할 일이 엄청 많아 보이는데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시는지. 저는 효율적인 사람은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부지런한 사람은 맞는데 이 일에 한해서만 부지런한 사람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일을 하면서 에너지를 너무 많이 뺏기다 보니까 다른 일에 있어서는 절대 부지런하지 못하고요. 이 일에 한해서는 부지런합니다. 근데 또 효율적이진 못해요. 저도 막 친구들 만나고 막 운동도 하고 싶고 제 몸 얼굴 보면 아시잖아요. 다이어트도 못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을 다 포기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일을 하면서 제 친구들은 제가 이해가 안 된대요. 그러니까 유튜버라는 직업이 엄청 화려하려면 화려할 수 있는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멋진 막 브랜드 행사도 갈 수 있고 약간 나를 뽐내는 그런 기회들도 많고 그런 것들을 즐길 수 있는, 아니 즐겨야 하는 그런 직업인데 저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게 그러니까 제 성격상 안 맞는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을 다 하다 보면은 영상에 쏟을 에너지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본업인데 나는 영상을 통해서 친구들에게 어떤 얘기를 해줘야 되고 정보를 막 주고 싶은데 그 에너지를 줄 게 남아있지 않다 보니까 그런 것들 싹 포기했어요. 그리고 그런 질문이 있던데요. 여러 브랜드들과 협업도 하시고 업무 메일 등을 받으실 텐데 힘들었던 순간이나 현타왔던 순간 너무 많죠. 그래서 이제 강연 같은 거 다니거나 할 때 친구들한테 많이 얘기해 주는데 예의 있는 사람이
사람이 돼? 호구가 되진 말자.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거든요. 제가 처음에 호구가 진짜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건 처음에는 그런 마인드였던 거지. 나랑 광고를 해줘?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브랜드가 이제 요구하는 것들이 있으면 뭔가 되도록 다 해주려고 하고 갑을 관계가 형성되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저를 이게 하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소구 포인트를 전달을 주시고 이걸 언급해달라 라고 하면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진 않아서 그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조금 더 정확하게 이렇게 전달을 하고 저의 이제 입장을 밝히니까 얘 만만치 않은데? 약간 이런 거 있잖아. 마켓 할 때도 네? 할인율 몇 프로요? 올영이랑 올영 세일이랑 6%밖에 뭐 3%밖에 차이 안 나는데 저 안 할래요. 약간 이렇게 하니까 브랜드들에서 얘 뭐야? 그런 느낌으로 하다 보니까 점점 이제 저를 이렇게 하더라고. 근데 진짜 저는 이렇게 당당하고 싶어서 일을 더 미친 듯이 하는 거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거는 언급하고 싶어요. 싫어요. 저 광고 안 할래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다른 광고를 할 수 있으니까지. 그래서 다른 광고를 하려고 더 열심히 영상 기획을 하고 영상 촬영을 하고 친구들한테 더 친구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콘텐츠들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광고 거줄 때 저를 선크림도 다 모아가지고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테스트할 수가 없어. 제가 이번에 거절한 선크림 광고만 거짓말 안 하고 거의 한 지금 15개가 되거든요. 근데 그거 사실 테스트하면 좋은 제품 엄청 많을걸요? 그래서 포기한 게 그 제품을 다 테스트하면 일단 겨울이 올 것 같고 그 수많은 제품을 내가 과연 테스트하면서 객관적으로 하나하나 다 비교를 할 수 있을까? 약간 이런 생각도 들어서 제가 좋았던 제품들 추려가지고 그렇게는 영상을 기획해볼까? 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근데 진짜 그런 질문 너무 많더라고요. 댓글들 어떻게 이렇게 고퀄 영상들이 계속해서 업로드가 되냐 이런 댓글들 정말 많이 써주셔서 진짜 힘내서 같이 열심히 하고 있어요 친구들이랑. 근데 이거 팔레트 진짜 이쁘죠? 여쿨분들은 무조건 사셔야 되는 팔레트. 아 그리고 현타하던 순간들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명품 가방을 사게 된 계기도 이 브랜드하고 관련된 썰 때문에. 저는 원래 명품 이런 거에 크게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브랜드 미팅을 갔는데 저는 그 당시에 이제 나이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한 26, 7? 그래서 에코백 들고 갔었나? 그러니까 사실 학생이었으니까 대학생이었거든요. 학생처럼 갔죠. 근데 브랜드 담당자님께서 저한테 무례함 그 잡채, 이 잡채야. 저한테 훈이 언니 근데 왜 옷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야. 가방도 왜 이런 거를 미팅할 때 이러고 다니세요? 약간 이런 식으로 저한테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웃으면서 제가 이런 거에 관심이 크게 없어가지고요 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집에 와서 생각해보고 지금 생각해봐도 너무 무례하고 그분이랑 이제 그 후에도 저한테 브랜드 컨택을 많이 주셔가지고 함께 했었지만 티를 안 내야죠. 그게 또 이제 사회생활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고 있는데 여튼 내가 이런 일을 하는 거면 이렇게 보이는 것도 충실하게 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뒤로는 명품에 또 관심을 갖게 됐고 그렇다고 막 제가 명품을 막 주구장창 사는 거는 아니고 그렇게 이제 나갈 때 들어야 하는 브랜드 미팅을 갈 때 꾸며야 할 때 들어야 하는 그런 가방들을 구매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브랜드 미팅을 제가 많이 다니진 않지만 가기도 하거든요. 근데 드는 보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들고 가잖아요. 그러면 담당자분들은 어쨌든 뷰티 브랜드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고 이렇게 예쁘고 약간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가방 너무 예뻐요 약간 이런 말 들을 때 너무 많았어. 그렇구나 이런 거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근데 이 중요함을 굳이 그런 걸로 내가 느꼈어야 할까 그런 생각도 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 초반에 제가 완전 학생일 때 시작을 했다 보니까 모르는 거 물어볼 때도 많았거든요. 소속사 개념은 아니었는데 약간 소속사 개념이었던? 근데 그분이 저한테 제가 있어 혹시 죄송한데 이런 거 이렇게 하면 될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나한테 뭐라는 줄 알아? 카톡을 하실 때는 안녕하세요 부터 하셔야죠. 다음부터 인사 꼭 부탁드려요. 이렇게 하는 거야. 나 진짜 그렇다고 제가 예의 없이 카톡을 한 것도 아니었음에도 그렇게 하셨어요. 나 진짜 잊지 못해. 물론 내가 질문을 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여튼 그럴 수 있어. 근데 다른 분들은 다 팀이었고 나는 혼자였거든. 근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하지? 좋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다음에 연락 주실 때는 인사부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한테 알려주면 되는 거잖아. 그걸 처음부터 아는 사람이 어딨어? 아시나요 친구들은? 그래서 이제 저는 모든 이제 비즈니스 연락을 할 때 항상 안녕하세요에 집착을 합니다. 근데 그게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정말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사부터 시작하는 게 뭔가 예의 있는 거긴 맞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에 있어서 부정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나한테 이렇게 상처를 줘가면서까지 얘기를 꼭 하셔야 됐나? 모를 수 있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지금까지도 들어요. 그런 순간들이 많지만 기분 나쁜 거는 표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때 다짐했다. 내가 유튜버로 꼭 성공하고 만다. 약간 이런 다짐도 했어요.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기 쿠션 바른 쪽은 살짝 갈라짐들 끼임들이 생기거든요. 여기가 좀 더 매트한가 봐요. 딱 잡아주는 힘이. 근데 여기 파운데이션은 진짜 촉촉하게 싹 이렇게 남아있어.
난 파데에 손을 들었어. 파데 진짜 겁나 잘 만들었네. 그 다음에 쉐딩을 하면서 다음 질문.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질문들이 다 약간 이렇게 심오하다니까? 뭔가 저를 진짜 오래 봐오셔서 해줄 수 있는 질문들이 많아요. 아이미미 핑크블러 토너 팩트. 제가 아이미미 브랜드를 진짜 좋아해서 여기 제품들 진짜 많이 사봤거든요. 핑크 토너 팩트로 가볍게 쉐딩하기 전에 유분 잡아줄게요. 근데 진짜 은은하게 핑크빛이 있긴 하다. 질문은 훈이어님이 하고 싶거나 도전해보고 싶은 일, 미래에 자신에게 해주고 싶은 말, 삶의 목표도 궁금해요. 도전해보고 싶은 일? 아직까지는 없고요. 어떻게 보면 이 뷰티 유튜버를 시작한 게 저에게 있어서 너무 큰 도전이었어서 여기서 뭔가 변화를 꿈꾸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그리고 미래에 저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그 미래가 언제의 미래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의 내가 너를 만들었다? 약간 이런 거 아니어야 되죠. 아니 내가 지금 이렇게 죽어라 열심히 일하니까 네가 있을 수 있는 거야. 하루아침에 있던 거 아니니까 너 자만하지 마. 자만추. 자만은 추하다. 야 자만추해. 자만하지 마. 아 농담이고 미래에 나에게 하고 싶은 말. 온전하게 너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감성적인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갑자기 이제 진지한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런 질문 많이 주셔요. 그러니까 저는 힘든 일이 없나요? 우울한 일이 없나요?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왜 없겠어요 친구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 일을 직업으로 인식하고 시작을 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어떤 거에 대한 목표도 지금 또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목표가 진짜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딱히 없고 그게 일로 접근을 하지 않아서 더 그런 것 같아. 블러셔 이거 겁나 이쁘거든요. 데이지크 써볼게요. 그래서 제가 한 5, 6년 차쯤에 진짜 힘들었어. 그러니까 제가 막 맨날 그러잖아요. 저한테 있어서 요 성공의 크기가 너무 과분하다. 저는 진짜 그게 빈말이 아니라 진짜 과분해요. 친구들한테 이렇게 사랑받는 것 자체가 너무 과분하고 제 영상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봐주시는 게 너무 과분해요. 저는 사실 유튜브 최종 목표가 구독자 30만 명이었거든요. 저는 그 이상이 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았어요. 남자가 화장하는 거에 있어서 편견? 어색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사실 많잖아요. 그래서 그 이상을 꿈꿔본 적이 없었는데 점점 그 숫자가 다가오면서 생각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평생이래. 그러니까 저는 요 일을 시작한 이후로 구독자 30만을 위해서 끝이라고 생각을 하고 달렸는데 그게 점점 다가오니까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이게 참 사람이 일만 하는 것도 무서운 게 아무런 목표 없이 그리고 내가 원해서 달려온 시간들이 아니잖아요. 온전히. 그게 너무 다가오니까 내 삶의 목표를 뭔가 잃은 것 같은? 그러니까 나는 훈이연 30만이 끝이 아닌데 그 당시에는 이게 끝인 것만 같았어. 나 진짜 이거 구독자 30만을 위해서 달렸는데 아 이제 진짜 다 내려놓고 쉬고 싶다. 그때 생각이 갑자기 막 나네.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친구들이 제 영상을 온전하게 기쁘게 못 보실까 봐 걱정이 되는데 근데 또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지금은 저는 이제 많이 건강해졌으니까 그래서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그 시기에 이제 저랑 제일 친한 친구가 저의 이제 편집을 도와주게 되면서 좀 극복을 더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제가 이렇게 힘든 마음 이런 게 사실 같이 일을 하지 않는 한 그 힘듦을 알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친구가 같이 해주면서 조금 더 빠르게 극복이 됐던 것 같기도 하고 뭔가 그때는 제가 어쨌든 나쁜 선택을 하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거는 어쨌든 저에게는 너무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으니까 내가 여기서 만약에 사라졌을 때 너무 슬퍼할 가족들이 이제 훤히 보이니까 아 버텨야지 이렇게 하다가 샤넬이가 왔고 너무 삶이 행복해졌어요. 저한테는 샤넬이가 약간 그런 존재? 내가 약간 살아있을 수 있게 만들어준 존재여서 가족들도 샤넬이 오고의 저의 모습이 너무 다르다고 얘기를 해주고 제가 이렇게 일을 하면서 사실 이 일을 하면서 너무 힘든 적이 많았기 때문에 평상시에 웃는 일이 많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샤넬이가 오고 나서는 제가 웃는 모습을 너무 많이 보게 됐다. 그래서 가족들이 너무 고마워해요. 샤넬이한테. 컬러그램. 그래서 이제는 내가 책임져야 하는 아이가 저기 있으니까 열심히 하려고 버티고 있고 그래서 매일매일 사실 저는 좀 많이 무서워요. 어쨌든 이제 강아지의 수명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데 내가 저 아이를 떠나보내면 나중에 어떻게 살까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사실 매일매일 해서 자주 울거든요. 그런 생각을 그렇습니다. 지금은 여튼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 제가 혹시나 충동적으로 그러니까 나쁜 마음을 먹을까봐 저런 이제 베란다 창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안 열리게 다 안전장치를 다 걸어놨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는 방충망이 안 열려요. 제가 다 그거 잠금장치 걸어놔가지고 그 여는 순간 생각을 해라 라고 해서 그런 장치도 걸어놓고 제가 진짜 나 살고 싶구나 라는 걸 느낀 적이 있어. 저희 집 주차장에서 누가 차 안에서 담배 펴가지고 화재가 날 뻔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경보가 울리고 난리가 안 한 거야. 근데 저희 집이 진짜 층수가 높아요. 근데 그 순간에 팍
경보를 듣자마자 나 여기서 죽을 수 없어 해서 샤넬이 한 팔에 이렇게 안고 20층이 넘는 그 계단을 미친 듯이 뛰어내려갔어. 거의 1등으로.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도 타면 안 된대요. 친구들 불나면. 다들 아셨나요? 저는 몰랐거든요. 그런 거를 진짜 겪어본 적이 없으니까. 어쨌든 그래서 엘리베이터 타려고 딱 했는데 가스가 진짜 너무 많이 나가지고 바로 계단으로 뛰어내려갔죠. 20층 넘는 그 계단을 내려가면서 너무 힘들었지만 다 내려가고 나서 안심이 딱 되면서 나 살고 싶구나. 진짜 한 팔에 이렇게 샤넬이 안고 한 손으로 계단 이렇게 내려가는데 나 진짜 기절할 뻔했잖아요. 팔 다음날 여기 진짜 다 모다시피 했어요. 다 모다시피. 그 뒤로는 이런 잡생각 하려고 하면 날라고 하면 그냥 고개 도리도리 하고 잡생각 안 해요. 나 안 죽고 싶은 거 너무 깨달았어. 그래서 그 뒤로는 많이 해피해졌어요. 그리고 저는 해외여행을 최근에 제가 갔다 왔잖아요. 스페인도 갔다 오고 일본도 갔다 오고 하면서 너무 기쁘더라고요. 립은 여러분 너무 충격적이야. 데이지크 제가 저번 블러 틴트 나왔을 때 데이지크 요런 컬러는 글로시로 내주셨어야지 막 이런 얘기인데 진짜 글로시가 나왔더라고요. 10호 베리슈 갖고 와서 여튼 여행을 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여행이 좋은 게 아니라 여행을 갔을 때는 어쨌든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유튜브 세계에 이렇게 꼭 있다가 뻥 하고 뭔가 분리된 느낌이야. 그러니까 밖에서 막 유튜브 보고 영상 보지만 그것 또한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로 느껴지지 않고 진정한 처음 시작했을 때 그 초심이 느껴지더라고요. 유튜브 너무 재밌고 막 영상 너무 재밌고 막 이런 마음이 느껴져가지고 어쨌든 일 생각도 많이 사라지고 그래서 너무 즐겁게 제 삶을 누릴 수가 있어서 해외여행을 저의 약간 휴식처? 그런 걸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자주는 못 가겠지만 그래도 제가 지치지 않을게끔 해외여행을 갔다 올 생각입니다. 이거는 릴리바이 끼 많은 복숭아 인청. 내 얘기네? 얘는 약간 제형이 다르다. 조금 더 도톰한 제형? 뭔가 여름철보다는 겨울철이 더 좋을 것 같은? 근데 그 잉크 무드 틴트 있죠? 페리페라. 그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좋아할 것 같은 그런 질감이고 컬러 진짜 겁나 이뻐. 미쳤네. 그리고 이 향이 미쳤어요. 저는 근데 이거 여름철 지금 써도 괜찮긴 해요. 근데 살짝 글러시한 느낌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컨실러로 잡티 좀 가릴게요. 그리고 뷰티 관련 질문들도 있는데 여쿨라 중에서도 가장 저채도 고명도 진단을 받아서 미지근한 핑크 이런 게 궁금하다라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바른 이런 핑크는 완전 파파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약간 바비 인형? 이런 느낌이면 미지근한 핑크는 획기가 들어갔다 그래야 되나? 아니 그러니까 뭔가 좀 차분한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나의 입술에서 튀지 않고 조금 눌려져 있는 듯한 느낌. 이거를 한번 써서 보여드릴까? 얘도 막 엄청 미지근한 느낌은 얘가 그나마 미지근하다. 비교를 해드릴게요. 얘가 에뛰드의 멜로우 핑크거든요? 극단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이런 느낌인 거예요. 이게 약간 그나마 미지근한 느낌. 뭔지 아시겠어요? 이런 거를 미지근하다고 합니다. 빨리 지워야 돼. 착색되기 전에. 착색됐어. 여기 끝에 오 메말라가스 완전 마음에 들었어. 가볍게 쓸어가면서 커버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좀 튀어나온 잡티 같은 경우에는 눕혀서 해주는 것도 너무 좋은데 눕혀가면서 살짝 세워가지고 조금 더 채워준다 느낌으로 해주시면 커버가 더 잘 됩니다. 저 요거는 피부과 가서 한번 없앨까 고민 중이에요. 제가 원래 피부과를 안 다니는데 요거는 아무리 피부가 좋아져도 뭔가 좋아 보이는 걸 조금 막는 그런 아이들? 그리고 화장품으로는 좋아질 수 없는 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피부과를 가볼까 생각 중입니다. 이게 살살살살 해서 이렇게 그리고 마무리하면서 눈썹도 한 번씩 쓸어주세요. 이렇게 해주고 하이라이트 한 번만 해볼까요? 폴아레이즈 1번을 갖고 와서 같은 팔레트로 마무리. 근데 이쁘죠? 데이지크 약간 점점 그 느낌 아니야? 누가 우리 웜톤 맛집이래? 우리 쿨톤도 잘해 이것들아. 약간 이런 느낌 아니야? 그래서 마지막으로 질문 주신 분이 거의 총정리였더라고요. 저한테 진심이시라면서 일하면서 가장 행복할 때 우리 친구들이 댓글 남겨주고 저의 영상에 대한 피드백도 피드백이지만 응원해줄 때 그럴 때 행복을 진짜 느끼고요. 메이크업 이외에 가장 좋아하는 일 우리 샤넬이. 사실 제 인생에 있어서 1순위가 샤넬이 그리고 가족들. 저는 가족들한테 뭔가를 해줄 때 제일 행복해요. 언제 나 좀 메이크업에 재능이 있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지 사실 재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저는 사실 지금도 메이크업을 잘한다기보다는 잘해 보이는 척을 잘하고요. 그리고 약간 이쁜 척을 잘한다? 딱 그런 느낌 약간 그 있잖아. 이뻐 보이는 느낌을 잘한다. 죄송해요. 그리고 돈, 명예, 인기, 워라벨의 순서 궁금해요. 1위 명예, 2위 인기, 3위 돈, 104위 워라벨. 저는 워라벨을 진짜 1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뭐 샤넬이 놀랬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워라벨 지키면서 어떻게 잘 돼? 말도 안 돼. 그리고 마지막 훈이 언니도 우울한 적이 없지만은 않으실 텐데 우울할 때 극복하는 방법.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인에게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인가를 찾으신다면 바로 극복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나 요즘 이런 것 때문에 우울해 라는 생각이 들 때 그 이런 거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행복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모든 일들이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저도 모든 일이 다 너무 크게 다가와서 힘들 때가 많았는데 이제는 뭐 나 샤넬이랑 행복하게 살 거야. 약간 이런 생각이 있지. 힘든 것들이 나한테 다가왔을 때 더 빨리빨리 해치우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조금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삶의 행복을 꼭 찾으셨으면 좋겠고요. 메이크업을 가까이서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으로 청순하게 완성이 됐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제가 약간 하고 싶은 느낌으로 메이크업을 해가지고 너무나도 예쁘고요. 어머 근데 여기 아이브로우 제대로 안 칠해졌다. 나 이런 실수 진짜 용납할 수 없어. 근데 오늘 메이크업 너무 예쁘지 않아요? 나 진짜 여쿨라 맞네. 나 오랜만에 진짜 찐 여쿨 메이크업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거 봐봐. 이렇게 메이크업이 요거 하나 했다고 훨씬 더 정교해지잖아요. 난 이런 게 너무 좋아. 그래서 촬영할 때 이 한 끗 차이 놓치면은 영상 편집하는데 너무 거슬려. 그래서 방심하지 않고 잘 확인해줘야 됩니다. 친구들 마음에도 쏙 들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 보여드린 이런 템들 잘 활용하셔가지고 예쁜 메이크업 완성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이제 변신을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짠! 이렇게 스타일링을 모두 완성하고 왔는데요. 제 지금 무릎 위에는 샤넬이가 있어요. 아니 안아달라고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올라왔어. 근데 우리 샤넬이가 카메라 진짜 안 좋아하거든요. 아 괜히 올라왔다 할 거예요. 아고 이뻐 샤넬아 너무 귀여워. 그럼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정말 여쿨 감성 낭낭하게 그치만 너무 막 흰기 둥둥 떠 보이는 느낌 아니죠? 오늘은 좀 이런 라벤더 느낌도 섞었지만 자연스럽게 싹 먹어 들어간 느낌이라서 핑크 라벤더 느낌이잖아요. 이렇게 조금 섞어서 그동안에 너무 뜬다 하셨던 분들을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제가 보여드렸던 템들 뭐 팔레트라든지 립이라든지 정말 세상 꿀조합이니까요. 다들 꼭 득템해서 연출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짜 데이지크 요번에 블러셔 팔레트 기가 막히게 나왔더라고요. 저처럼 여쿨라 분들은 진짜 필수로 구매해가지고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썼던 블러셔 팔레트 중에서는 진짜 단연 1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랄에이지 팔레트, 요 데이지크 팔레트, 립까지 짱이옵시다. 그리고 베이스는 저는 둘 중에 하나만 꼽아라 하면은 저는 이쪽 파데를 꼽도록 하겠습니다. 컬러도 화사하고요. 여기 쿠션은 시간이 지나면서 살짝씩 게임들이 생겨가지고 이거는 친구들 피부 타입에 따라 잘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파데가 진짜 기가 막히게 나온 것 같아요. 스파츌러랑 궁합도 좋고요. 진짜 이거 써보시면은 왜 후니언이 이렇게 또 좋아했는지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 친구들이 남겨주신 댓글들 열심히 또 Q&A 해가면서 영상 촬영을 함께 봤는데요. 제가 또 이렇게 본격적인 영상이 아니더라도 우리 친구들이 궁금한 내용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뭐 신상 뷰티템 이런 영상 속에서도 간간히 질문들 몇 개씩 뽑아서 답변 드릴 테니까요. 많이 소통해주시고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 웃는 얼굴로 만나요. 안녕.